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바이오 종목 나이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방향을 단정하거나 매수를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와 숫자, 그리고 업황 흐름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점검하는 분석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첫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핵심만 정리하고, 둘째, 최근 주가가 움직였던 재료가 뭔지, 셋째, 실적과 재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넷째, 차트에서 시장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다섯째,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나눠서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내가 매수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나이백은 어떤 회사냐? 바이오 소재, 펩타이드 신약 플랫폼. 나이백은 원래 치과 골 재생 쪽 바이오 소재에 기반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동시에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와 약물 전달 플랫폼 쪽으로 확장해온 흐름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요즘 보는 핵심은 단순 신약 하나가 아니라 플랫폼 후속 확장 적응증 확장과 기술 이전 구조가 돈이 되는 방식으로 잡히는지입니다. 이 최근 주가 재료의 큰 줄기 기술 이전 뉴코 플랫폼 데이터. 나이백에서 가장 큰 이벤트 축은 섬유중 치료제 MP-201 기술 이전입니다. 총 계약 규모가 4억 3,500만 달러, 업프론트가 800만 달러, 단계별 마일스톤이 포함된 구조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미국 소재 폐질환 특화 뉴코엔이 WCO로 언급되는 점도 특징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왜 뉴코를 중요하게 보냐면, 뉴코는 파이프라인 여러 개를 돌리는 빅파마와 달리 특정 자산에 인력 자금을 집중하는 구조라서 성공하면 임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또 향후 M&A나 상장 같은 엑시트의 경로도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실제 가치는 결국 임상 설계와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두 번째 축은 뇌질환 약물 전달 플랫폼 데이터입니다. 나이백은 PPTARDEL-TB3 플랫폼으로 알츠하이머 관련 유전자 표적 BACE1, CRNA를 뇌에 전달했고, 정맥 투여 후 뇌 여러 부위에 분포하며 최대 7일 지속 신호가 관찰됐다는 전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혈뇌 장벽 BBB 이슈는 CNS 신약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큰 벽이라, 이런 데이터는 시장이 반응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전임상은 전임상이고 상업적 가치는 결국 임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은 대사질환 영역, 비만 후보로 언급되는 리제노타이드 전임상 발표입니다. 기사 기준으로 GLP-1 대비 지방 축적 억제, 근섬유 단면적 확대, 간 섬유화 지표 개선 등의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어디까지나 특정 모델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수치 자체보다도 재현성 경쟁약 대비 포지셔닝 임상 설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적 재무 단기 손익 흔들림보다 기술 이전 반영과 누적 개선 흐름. 실적을 보면 2025년 3분기 단일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기록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누적 매출 265억 원대, 누적 영업이익 61억 원대, 누적 순이익 57억 원대로 개선됐고, 이 개선의 큰 배경으로 상반기 기술 이전 계약금 반영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 업프론트가 들어온 해는 실적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첫째, 업프론트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현금 흐름이 생기는가? 둘째, 마일스톤이 조건 부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가 실제로 전진하는가? 셋째, 바이오 소재 같은 기반 매출이 버팀목 역할을 하는가? 실적은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음 분기부터 무엇이 확인되느냐로 봐야 합니다. 4. 수급 희석 이슈 추가 상장 규모는 미미단, 오버행은 구조로 체크. 최근 공시 중 투자자들이 민감해하는 게 추가 상장이죠. 나이백은 2026년 1월 13일 스톡 옵션 행사로 3,000주 추가 상장 공시가 있습니다. 또 2025년 11월 14일에는 국내 3호 CB 전환으로 2,833주 추가 상장 공시가 확인됩니다. 이 두 건은 숫자 자체가 수천 주 단위라서 상장 주식수 대비 비중이 극히 작습니다. 즉, 이 공시 때문에 주가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건 아닙니다. 다만 바이오 종목은 CB 옵션 전환 가능 물량 오버행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동하는 구간이 있으니 투자자는 이번 건이 아니라 전체 전환 잔량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차트 52주 고점 대비 조정 구간, 뉴스 모멘텀에 민감. 지금 가격대는 3만원대 중반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52주 범위는 대략 12,000원대 5만원대로 표시됩니다. 즉, 한번 크게 달렸던 구간 이후 조정과 재평가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바이오 변동성 패턴입니다. 이런 종목의 차트는 예쁘다보다 어떤 뉴스에서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 그 구간의 매물대를 다시 소화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나이백은 기술 이전, 학회 발표, 플랫폼 데이터, JPM 같은 이벤트에 따라 하루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거팡 2026년 바이오 키워드 플랫폼 유코 글로벌 파트너십. 요즘 바이오 섹터에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단어는 플랫폼, 글로벌 파트너십, 뉴코입니다. 국내 기술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고 그 중심에 플랫폼들이 있다는 기사 흐름도 있습니다. 나이백 역시 특정 적응증을 통째로 파는 딜이 아니라 치료 영역별로 나눠서 기회를 남겨두는 구조로 해석되는 코멘트가 나왔던 것도 포인트입니다. 즉,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후속 딜의 가능성을 남기는 구조. 이게 시장의 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어디까지나 기대입니다. 업황이 좋아져도 개별 회사의 가치는 결국 임상 설계, 데이터, 계약 조건, 자금력으로 결정됩니다. 7. 상승 재료 정리 다음 스텝이 확인될 때 주가가 반응한다. 나이백의 상승 재료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MP-201의 임상 이상 진입 관련 진척. 기술 이전 이후의 후속 개발이 실제로 굴러가는지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둘째, PPTARDEL-TB3 플랫폼의 추가 데이터 협업. BBB를 넘는 전달 데이터는 관심을 끌지만 시장은 곧 다음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셋째, 리제노타이드의 적응증 확장과 임상 로드맵. 비만 시장은 크지만 경쟁도 치열합니다. 차별점이 임상에서 설득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넷째, JPM 같은 글로벌 이벤트에서의 파트너링 진전. 기사에서도 JPM 참가와 파트너링 미팅 언급이 있었고, 이런 이벤트는 시장에 단기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8. 리스크 바이오는 좋은 뉴스보다 나쁜 변수에 더 크게 흔들린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말할게요. 바이오 투자에서 리스크는 대체로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전임상 임상 데이터의 재현성 리스크. 둘째, 임상 2상 3상에서의 유효성 안전성 리스크. 셋째, 기술 이전 딜의 마일스톤은 조건부라는 점. 넷째, 자금 조달 오버행 등 수급 변수. 다섯째,
시장 전체가 위험 회피로 바뀔 때 섹터 디레이팅, 나이백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플랫폼이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의 결론은 위험합니다. 플랫폼은 확장성이 장점이지만 그 확장성이 실제 계약과 데이터로 이어져야 가치가 됩니다. 내일 아침 사볼까? 에 대한 현실적인 답 단정 대신 조건을 걸어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내일 아침 나이백을 사볼까? 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같은 예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게요. 시나리오 A. 시초가부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하게 출발. 이때는 호재 재확인 혹은 섹터 동반 강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날은 동시에 초반에 과열이 나오면 윗꼬리 변동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대응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초반 5분에서 10분 흐름을 보고 지지 확인 후 분할이 안전합니다. 시나리오 B. 갭 상승 후 눌림. 바이오에서 흔한 패턴입니다. 이때의 핵심은 눌림이 조정인지 추세 이탈인지입니다. 눌림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버티면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눌림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무너지는 형태면 수급 이슈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갭 하락 또는 약보합. 이 경우 재료 소멸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나 바이오 섹터 전반에 리스크 오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장중에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면 내일 매수를 고민한다면 가격 예측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어디서 손절 감산할지가 먼저입니다. 10 대응 전략 초보가 계좌 지키는 방식으로만 말할게요. 저는 단타를 부추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매수를 한다는 가정에서 계좌를 지키는 방식으로만 정리할게요. 첫째, 비중은 작게 시작. 바이오는 변동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올인은 실수 확률을 키웁니다. 둘째,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시초가 변동성은 정보가 아니라 노이즈일 때가 많습니다. 셋째, 손절 기준을 %보다 구조로. 예를 들어 전일 종가 이탈, 당일 저점 이탈, 거래 대금 붕괴 같은 구조적 기준을 정해두면 감정 매매를 줄입니다. 넷째, 재료 확인 루틴. 나이백은 학회 임상 기술 이전 후속 논의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뉴스를 느낌으로 보지 말고 무엇이 새로 확인됐는지만 체크해야 합니다. 10일 결론 나이백의 본질은 플랫폼 후속 딜 기대, 단 성공은 데이터가 결정. 마지막으로 한 줄 결론입니다. 나이백은 기술 이전으로 스토리만 있는 바이오에서 한 단계 올라섰고 약물 전달 플랫폼과 적응증 확장 스토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뉴스 한 번에 끝나는 종목이라기보다 후속 확인이 나올 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이오의 가치 평가는 언제든지 데이터 한 번에 뒤집힙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매수를 고민한다면 오를 거야가 아니라 틀리면 어떻게 나올 거야를 먼저 정해두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